자, 둘째 시간. 자, 21번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 자, 아주 전형적인 무권대리 문제입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 무권대리인이 을이고 병한테 팔고 넘겼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 효력이 어떻게 되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갑의 재산을 을이 대리인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권대리인이죠.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한테 팔아버리고 명의까지 다 넘겨버렸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일단 효력은 없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고, 이 계약이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 자체가 유동적 무효다 보니까 병에게 등기가 격려됐지만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인을 거절하거나 선택을 하죠. 추인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무효였던 게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될 것이요. 자, 반대로 거절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철회. 철회. 철회권 행사를 하면은 주워 담겠다는 거니까 확정 무효가 돼버리고요. 아니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 최고를 할 수도 있지.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한 개씩 뜯어보죠. 1번. 을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있다. 맞습니까? 틀렸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래야 되죠. 일단 유동적 무효라 그랬잖아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지, 무효. 유동적 무효는 무효지. 왜 무효예요? 무효라고 돼 있죠. 그죠? 무효지, 무효.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죠. 2번. 갑은 을의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을 한 때부터 효력 아니죠?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유효되는 거지. 틀렸고. 자,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가 인정되지 않느냐? 최고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최고는 선임하냐, 선악 불문하고요. 네, 선악 불문하고 인정되는 거거든요.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을과 계약했던 병이 갑 추인 상대방이 될 수가 없나요? 자, 본인이 추인권 행사할 때 누구한테 추인권 행사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을한테 추인할 수도 있고 병한테 추인할 수도 있고 병이 부동산을 다른 승계인한테, 제3자한테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인을 상대로도 추인권 행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추인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철회를 할 수가 없지요. 철회는 선임만 할 수 있습니다. 5번 정답. 자, 23번으로 내려가요. 표현 대리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법률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잖아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유효로 하겠다는 거다, 무효로 하겠다는 거다. 표현 대리는 유효를 주장하는 거, 무효를 주장하는 거. 유효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대리는요, 어쨌든 그 소속은 무권 대리예요. 자, 을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를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얘가 무권 대리였는데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는 을이 대리인으로 보여질 그 상황에 대해서 얘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때 이 상대방 측에서 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갖추고 (125조) (126조) (12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표현 대리 주장. 결국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는 거는요, 내가 을하고 했던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유효니까 그 효과가 당신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쟤한테 책임지라고. 너 책임져. 너 전적으로 네가 다 책임져야 돼. 네가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고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리고 과실상계. 과실상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의 잘못과 당신의 잘못을 우리 서로 퉁칩시다. 안 됩니다. 전적으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이렇게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 쪽에서 유효를 주장하고 나서는 건데, 유효를. 근데 지금 1번 선다에서 말하는 건 을과 병이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아예 강행법규의 강행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야, 강행 규정을 위반해 버리면은 뭐 표현 대리고 뭐고 간에 그냥 그 효력 자체가 그냥 절대적인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 이렇게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이걸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유효를 주장하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예, 1번 틀린 거죠. 1번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법정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되고, 이 기본 대리권에 법정 대리권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지요? 예. 임의 대리권도 포함이 되지요? 표현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일상 가사 대리, 복 대리, 사자권 다 포함되죠. 그냥 다 포함된다고 기억하세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말씀드립니다. 기본 대리권에 포함이 안 돼, 이렇게 출제된 적 없다고요. 다 항상 포함된다,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3번입니다. 본인의 성명을 모용했어요. 자, 표현 대리가 되려면요, 을이 무권 대리인데도, 을이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했겠죠.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인데요, 아닌데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죠? 현명. 현명 있어야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현명이 없으면 표현 대리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현명이 있어야 표현 대리가 성립되고, 현명이 없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첫째 줄에 본인의 성명을 모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을 찾아갔을 때,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을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갑이라고 합니다. 저는 갑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인 척 했다는 거죠. 이건 현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명을 모용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는 표현 대리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지요. 자, 4번입니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 측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5번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상대방 측에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의 책임 감경, 과실상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전적으로 본인 책임. 정답 1번. 25번이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으니까 역시 유동적 무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자, 지금 허가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효력이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자,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을 하기는 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긴 했다. 하기는 했는데 아직 허가를 안 받았거든. 허가를. 허가받기 전이라는 거지. 근데 허가받기 전이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거지. 유동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는 무효라는 거다, 유효라는 거다? 무효라는 거다. 어쨌든 무효죠. 어쨌든 무효죠. 어쨌든. 그러니까 효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매도인 갑은 목적물 인도시켜줄 채무가 없고 을도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없는 상태죠. 효력 안 생겨서 채권 채무 자체가 아예 안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대금을 달라고 물건 달라고 뭐 이행 청구 할 수 없는 거죠. 보통의 이행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도 조건부 이행 청구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될 수가 없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는데 효력이 생겼는데 그래도 안 했을 때가 채무 불이행이죠. 근데 지금은 무슨 상태니까? 무효 상태니까. 안 하는 거다, 할 수가 없는 거다. 할 수가 없어 지금. 채무 불이행 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안 되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안 되죠,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허가부터 신청해야죠.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에 양 당사자에게는 뭐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협력할. 예?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지.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자, 보죠. 1번부터. 자, 따라서 허가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안 되죠. 효력이 없는 상태라서. 자, 2번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처음부터 허가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러면은 확정적으로 무효죠. 허가 배제 잠탈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 첫 가장 대표적인 허가 배제 잠탈이에요. 두 번째 허가 배제 잠탈,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때 허가 배제 잠탈이에요. 세 번째, 실제로는 매매인데 증여로 가장했다. 가장 증여했다는 거예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계약은 유상계약이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인 것처럼 꾸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걸리면은 이거는 허가 배제 잠탈이다. 그럼 허가 배제 잠탈에서는 무효가 되는 건데 이게 유동적 무효다, 확정 무효인 거다. 확정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 자, 이런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다. 확정. 이렇게 돼요.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가 됐다. 그럼 더 이상 허가 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유효가 된다. 구역 지정 해제뿐만 아니라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안 됐을 때? 재지정이 안 됐을 때. 그럼 허가 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확정 유효되는 거지 그러면. 자, 4번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갑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거는 되죠.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거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약정 없는 한 적법하게 해제가 되는 거고. 자, 5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관할 관청에 가서 허가 신청부터 해야지. 허가 신청부터.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 이제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27번으로. 자, 법률행위 취소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맞나요? 자,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있죠? 이게 유동적 유효죠. 유동적 유효.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소급해야 안 해요? 소급하죠. 소급하죠, 그죠?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지.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본이라서. 소급 무효가 됩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소급효가 있다. 그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뭐 당연한 건데요. 소급 무효. 자, 2번입니다.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때 법정 대리인 쪽에서 추인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2번 선다에서 말하는 추인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거 말하는 거죠. 조문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이제 1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면서 취소권 포기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가령 갑과 을이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법률행위 속에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사기. 강박을 당했다. 혹은 법률행위 속에 착오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 취소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취소 사유는 또한 제한 능력도 있겠죠. 제한 능력 원인으로 취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을이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예요. 취소권자다.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의 선택을 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취소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거.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는 거.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었던 그 법률 행위를 뭐 하겠다고? 추인하겠다고 하는 거죠. 추인하겠다. 이때 추인을 하려면은 그 요건이 있어요. 추인의 요건 첫 번째가 뭐죠? 알고서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취소 원인 소멸 후. 이 두 가지가 요건이에요. 요거를 많이 물어봐요. 원인 소멸 후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사기면 사기 당했다는 걸 깨닫고, 원인이 강박이면 강박이 끝나고, 원인이 착오면 착오라는 걸 깨닫고, 제한 능력은 능력자가 되고 나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 요건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원인이 끝나고 나서 추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제 이 제한 능력이죠. 제한 능력. 이 제한 능력 같은 경우는 능력자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언제 능력자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취소권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 그 법정 대리인 쪽에서 추인을 할 때는 특칙이 있다. 법정 대리인의 추인. 얘 같은 경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많이 봤던 거죠? 법정 대리인. 특칙이에요, 특칙. 네, 자 그렇게 되면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건 틀린 거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알고서 해야 된다. 맞나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 추인의 요건이 뭐라고요? 요건 1번이 알고서 해야 돼. 알고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알고서 해야 된다. 그 요건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4번은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당사자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 이런 경우는 일부 무효 그 규정이 준용돼 가지고 일부만의 취소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첫째 줄에요.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뭐 가분적이다. 이게 바로 분할 가능성 말하는 거예요. 분할 가능성. 그리고 가정적 의사. 셋째 줄에. 요게 다 인정이 된다면은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자, 5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취소권을 뭐 한 거죠? 포기한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취소해 못해. 못하지. 취소권 포기했는데. 정답은 2번. 자, 29번으로 갑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입니다. 아직 성취가 미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효력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미정의 권리라는 거죠.
미정권리. 미정권리. 근데 미정의 권리도 현재의 권리예요. 현재의 권리.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규정에 따라서 뭐 양도하거나 상속받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존행위하거나 이런 거 다 된다 안 된다? 되죠.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자, 2번입니다.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거 맞나요? 소멸이에요? 네, 소멸이죠. 정지 조건은 어떻게 되고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어떻게 되고? 발생하고.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지. 안 헷갈리죠? 네, 안 헷갈리죠. 효력 소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발생. 네, 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가 없는데 그게 정지랍니다. 그럼 이 첫째 줄 보면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요? 맞죠. 불능.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불, 정, 무.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는 반대로 의제가 돼가지고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조건에서 이 신의칙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조건을 걸었고 계약을 체결했다.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합격이 될 것 같아요. 곧 합격이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합격을 해버리면은 갑한테는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이죠? 불이익 받을 당사야, 불이익 받을. 불이익 받을 사람이니까 얘가 시험 치러 갈 때 방해하는 거죠. 방해. 합격 못하게 방해를 한다. 감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합격을 해요, 못해요? 합격을 못하지. 불성취지, 불성취. 맞나요? 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합격한 거는 공부를 안 해서 불합격이야? 감금당해서 불합격이야? 감금을 당해서 불합격이라는 거죠.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의제가 돼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성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증여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는 거예요. 상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성취를 주장. 자, 반면에 얘가 합격을 했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여 합격을 했다면, 컨닝해서 합격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얘가 합격을 했더라도 상대방 쪽에서는 반대로 의제가 돼서 뭐를 또 주장해요? 불성취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의제되는 거예요. 방해를 당해서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은 뭐를 주장하고? 성취를 주장하고. 합격을 했지만 컨닝해서 합격했다면은 또 반대로 뭐를 주장하고? 불성취를 주장하고.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신이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지금은 불이익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이요. 상계 의사표시. 자, 상계 같은 경우는요. 단독 행위에 해당됩니다. 단독 행위. 단독 행위하고 조건하고 안 친하죠. 안 친합니다. 자, 단독 행위하고 그 다음에 조건하고는 친하지가 않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친한. 그럼 단독 행위하고 기한은요? 친해요, 안 친해요? 얘네들도 안 친해요. 안 친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맥락에서 조건이나 기한에다가 죄송합니다. 단독 행위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안 친하니까. 안 친하니까 붙어요, 떨어져요? 떨어지지 안 붙어버리는 거지. 그죠? 별로 안 친합니다. 안 친. 네,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자, 그래서 자, 시기를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시기는 어쨌든 기한이죠? 붙일 수 없다는 거죠. 5번 정답. 31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물권은 반드시 물건을 객체로 한다. 권리를 객체로 할 수 없다. 권리를 객체로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그죠? 뭐를 객체로 하는 경우죠, 이 경우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권. 전세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뭐를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을. 맞아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가능하다. 그러니까 객체가 권리일 수 있는 거예요. 꼭 반드시 물건은 아니지.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농작물은 좌우지간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경비라고요? 경작자. 그죠? 경작자. 괜찮아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제가 잘못. 그죠? 경작자 소유지. 경작자 소유. 그러니까 안 합쳐집니다. 농작물이 안 합쳐지지. 명인 방법 갖춰야 돼? 안 갖춰도 돼? 안 갖춰도 되죠.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는 거는 수목이죠. 농작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갖추어야만 때문에 틀린 거죠. 자, 3번입니다.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자.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하지 못한다. 저당권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를 들어 소유자가 갑이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자예요. 그리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저당권이 지상권에 지금 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상권자가 제 멋대로 포기해야지. 포기해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냥 네가 죽으면 나도 죽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려면 뭐 받고 포기해라? 동의를 받고 포기하시라는 거지. 동의 받고. 그죠? 예. 자식들 남겨놓고 그냥 죽으면 안 되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저당권자 동의 없이 포기 못한다. 맞죠? 3번 정답이죠. 자, 4번입니다. 동일한 물건의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일물일권이라 그러죠. 일물일권주의. 자, 5번입니다. 물권은 먼저 성립한 채권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선한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언제나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임차권자가 들어와 있었고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있을 때 당연히 그냥 물권과 채권 관계만 봤을 때는 물권이 더 우선하겠죠. 물권이 더 우선한다. 자,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얘가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주민등록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물권보다 얘가 더 우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순위 다툼이 가능하다는 거죠. 순위 다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여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33번 문제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문제죠.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에서는 지금 지역권하고 저당권을 말하고 있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안 해? 점유를 안 해, 점유를. 그러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 못하는 거죠.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단 제거 청구나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건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는 역시 또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자, 3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자, 제거 청구라고 하는 거는 방해를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요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없애라고, 예? 없애라고 제거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거하라고 하는 그 방해는 방해 원인이에요? 방해 결과예요? 방해의 원인이죠. 원인을 제거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방해 결과는 손해배상 문제예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의 제거 청구에 방해는 원인 제거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방해 결과가 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방해 원인 제거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네. 자, 4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선의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선의의 승계인에게 반환 청구 못하는 건 204조 반환 청구죠. 204조 반환 청구. 그거를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 204조는 침탈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선의의 승계인, 침탈자의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행사를 해요, 못해요? 행사를 못하죠. 그렇죠? 이거 204조 말하는 거잖아요. 204조. 204조를 말하는 거예요. 침탈 있어야 한다. 선의의 승계인한테 행사 못한다.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행사 못한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현재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이건 다릅니다.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는 소유권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이거는 21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213조. 213조를 가지고 행사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승계인이 선이든 악이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럼 지금 이거 지금 맞았어, 틀렸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소유물 반환 청구 말하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정답.
5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자로부터 미등기로 매수한 자, 이 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첫째 줄에 건물이 무단으로 신축됐죠. 그러면 무단 신축한 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도 철거 청구돼야 안 돼요? 되지요. 되지요. 4번 정답. 35번이요. 물권 변동. 틀린 거. 자, 1번에 물권 변동 후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이렇게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거는 서류가 위조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죠. 왜 소멸 안 하지요? 등기는 존속 요건 아니라서. 자, 2번입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 판결은 이행 판결? 아니요. 형성 판결 말하는 거잖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 형성 판결은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습니다. 공유물 뭐라고요? 분할 판결이라고요.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네. 형성 판결.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건 요건 갖춰서 취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는 필요가 없죠. 이거를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자, 4번에 강제 경매로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를 통해서 양도하고 싶어. 처분한다는 거죠. 그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때는 해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협의가 성립했다라는 표현 나오고요. 조정됐다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합의됐다는 거예요. 합의가 됐다, 합의. 그러면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행위로 봐야 돼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는 거죠. 2번 정답. 37번이요. 등기의 추정력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은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 존재도 추정된다 그러는데요. 일단 첫째 줄에 근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근저당권을 성립시키기 위한 그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 존재가 추정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끝에 나오는 기본 계약까지 추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 계약 때문에 틀렸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보존 등기 추정력 관련된 지문이죠. 자, 등기 추정력 중에서도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보존 등기 추정력 깨지는 거. 보존 등기의 추정력. 이게 깨져버리는 거. 어떤 경우에 깨져버리냐. 첫 번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이게 밝혀졌어요. 자, 혹은 명의자가 양수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전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원래 인정됐었던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어떻게 된다? 깨진다. 많이 물어보죠, 이거 두 가지. 자, 지금 현재 우리 지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는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을 펼쳤는데 그 전 소유자는 나는 양도한 적 없는데 양도 사실 부인하죠. 이러면 보존등기 추정력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면 깨져버린다고. 이러면 깨어지지 않는다. 땡. 3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은 당사자 사이의 추정력 원용될 수 없다. 아니요. 당사자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원용 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전 소유자에게도. 맞아요. 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3자에게도. 제3자에게도. 전 소유자에게도. 당사자 사이에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등기 추정력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가능합니다. 자, 4번입니다. 등기 명의인이 원인, 행위, 태양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라고 해서 추정력 깨지는 거 아닙니다. 추정력은 언제 깨져요? 반대 입증해야 깨져요. 네. 5번이요.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위조가 생각나요. 위조. 위조해서 말소가 되면은 권리가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하잖아요. 물권이 변동돼야 안 돼요? 변동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존속 요건 아니라서. 자, 그러니까 지금 권리 소멸에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말은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정답. 자, 이제 3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혼동 문제 보겠습니다. 혼동 틀린 것은. 자, 1번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그런데 지상권자가 목적 토지 소유자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소유자가 있었겠죠. 토지에 소유자가 있고, 그리고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었고, 자, 을이 지상권자. 그리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저당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갑이 사망하면서 그 소유권을 상속받아서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혼동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동에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은 딸려있던 저당권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근데 1순위 저당권자가 소멸해버리면은 밑에 후순위 저당권자 순위가 승진해버리죠. 그럼 선순위는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 안 하지요. 자, 3번은 점유권이에요. 혼동 파트에서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하고 이 두 가지는 다른 물권들하고 양립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혼동이 되더라도 소멸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혼동 소멸되지 않는다. 자, 4번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그럼 1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럼 이 1번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면 2번 저당권자 순위가 승진돼 버리겠죠. 따라서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똑같습니다. 법리 똑같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정답. 자, 그리고 5번 선단은 광업권을 말하는 거죠. 혼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41번서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